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더위 먹은 소 달만 봐도 허덕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낮에 너무 덥다 보니까 밤에 달만 봐도 소가 놀란다는 말인데요. 한낮 동안 더위에 지쳤는데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오늘은 한여름밤의 악동, 열대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대야 현상 어떤 걸 얘기할까요? 열대야라는 말은 이제 트로피컬 데이에서 나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의 한여름의 날씨를 트로피컬 데이라 부릅니다. 열대 지방의 기온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 지방의 아침 기온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열대야를 트로피컬 나이트라 부르게 된 것인데요. 기상청에서는 2009년부터 열대야 기준을 재정립했죠. 그 전까지는 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예. 새로운 기준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열대야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아침에도 밤에도 이렇게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이유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열대야가 발생하는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강하게 확장할 때입니다. 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낮에는 아주 찜통 더위를 가져오죠. 그런데 밤에는 높은 습도가 복사 냉각 효과를 감소시켜서 기온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밤 시간에도 그대로 남는 것인데요. 예. 열대야가 발생하면 스민한 열대 지역의 밤 기온과 아주 비슷해집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초열대야 현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죠. 예. 초열대야 현상은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요. 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1년 8월 20일에 광주에서 29.8도를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나 단 한 번도 30도를 넘은 적은 없었는데 따라서 초열대야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3년 8월 7일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밤 최저 기온이 30.9도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초열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됐죠. 네. 참고로 초열대야는 지금까지 아열대나 열대 기후구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대야 현상뿐만 아니라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언제 이제 열대야 현상이 잘 나타나고 또 지역은 어느 지역에 또 잘 나타나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국립기상연구소 권원태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열대야 현상은 여름 장마가 끝나고 가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 기간에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예. 7월 말에서도 8월 중순이 되게 이제 이 기간이 되는데요. 열대야는 발생 빈도로 보면 저녁이 50%로 가장 많고요. 네. 심야가 20%, 새벽에 7% 정도. 그러니까 저녁보다는 좀 적죠. 예. 열대야가 발생하는 공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말이죠. 저녁 열대 현상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위도와 해발 고도가 100m 이하가 이 정도로 낮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내륙의 대도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반면 심해 열대 현상은 해양에 가까운 해안가 저지대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예. 내륙의 해발 고도 8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는 저녁 열대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해발 고도 300m 이상의 경우에도 새벽 열대 현상은 없습니다. 네. 태백산맥의 펜 바람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도시들은 열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1990년 이후로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진행된 저위도 대도시들은 열대야 발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딱 조건들을 들어보니까 강릉이 작년에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일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3년 6월 28일 기상청 보도자료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열대야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늦여름에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통계에서 사용한 10대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대전, 청주, 전주, 강릉, 춘천입니다. 예. 다음 다음 그림 보시죠. 전국 45개 지역의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열대 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던 1994년이었고요. 예. 그 다음이 작년이었습니다. 평균이 3.8일인 것에 비해서 보면 작년은 15.8일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10일 이상 증가를 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또 얼마나 많이 열대야 수가 증가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국립기상연구소 미래 예측에 의하면 말이죠. 열대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반도 열대야수는 평균 연간 3.8일입니다. 그러나 탄소 저감 시나리오대로 많이 움직여 나갈 경우에는 열대야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1세기 전반기에는 4.1일, 중반기에는 9.0일, 후반기에는 13.6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대로 만일 탄소를 계속 배출해 나간다면 열대야수는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21세기 후반에는 거의 37.2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만을 따로 떼어내서 예측해 본다면 예. 한반도 열대 일수는 증가가 훨씬 더 커지는데요. 예. 남한 지역의 열대 일수의 경우 현재 평균 연간 3.8일 수준에서 21세기 후반에는 8.9일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후반에는 50.1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한반도 전체보다는 오히려 15일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심각하네요. 네. 탄소 저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뭐 지금보다 10배 이상 열대야 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대야가 주는 어떤 영향들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열대야 증후군을 들 수가 있죠. 네. 수면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피로감, 또 집중력 저하, 두통, 소화불량 등의 여러 가지 증세를 말하는데요. 노약자라든가 심혈관 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 장기 질환자들에게 열대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열대야가 가장 심한 영향을 주는 것은 수면 문제입니다. 네. 을지대병원 정신과 유재춘 교수는 수면은 특히 기온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기온이 높으면 잠자는 동안에 체내 온도 조절 중추가 발동을 하면서 중추신경계가 흥분되어 몸을 자꾸 뒤척이게 되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 열대야로 인해 잠을 못 자는 시간이 늘면 정사적으로 아주 불안정해지고요. 그렇죠. 불면의 밤이 계속되면 낮 졸림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대야 불면증에서 나타난 낮 졸림증은 일산적인 그런 졸림증과 좀 다르죠. 회의 시간이라든가 운전, 또 중요한 업무 처리 중에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잠들거든요. 예. 그래서 낮 졸림증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건데요. 네. 운전사고 중에 졸음운전 사고가 많고 대형 사고가 많아지는 것도 낮 졸림증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좀 위험한 게 운전 중에 잠이 쏟아질 때 저 참 힘들거든요. 네. 저도 사실 열대야 때문에 잠 뒤척이는 날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운전하기 겁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열대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열대야가 발생을 하면 인체와 중추신경계가 흥분해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깹니다. 네. 이로 인해서 다음날에 졸리고 필요한 수면지연 증후군이 나타나는데요. 의학자들은 섭씨 18도에서 20도가 최적의 수면 온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이 온도에 맞추면 추워서 잠을 못 자죠. 따라서 이제 밤에는 한 2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네. 다만 이제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면 습도가 낮아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거든요. 네. 수분 방출이 많은 벤자민이라든가 고무나무 등의 화분을 실내에 갖다 놓으면 아주 습기 조절에 도움이 되죠. 초저녁에 한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해 주는 것이 숙면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따뜻한 물로 어깨와 목덜미 등을 자극을 해주면 피로 회복이 좋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목욕탕에서 냉온욕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열대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열대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만약 열대야로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전문의에게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고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적절한 영양 보충과 또 수분, 비타민 섭취 등 수면을 도울 수 있는 생활 습관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